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달 중으로 캄보디아와 공동 조사를 추진합니다. 다만 현지 당국이 협조적이지는 않아서 강력하게 대응을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정호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 중 우리 경찰과 국과수가 현지에 방문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대응을 위해 외교부, 행안부와 경찰 영사 파견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수시직제로 30명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공동수사팀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 경찰의 수사 기록 공유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통해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경찰의 다급한 요청을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쉽사리 응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 지속된 독재 체제와 공무원 부패로 현지 경찰과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측의 피싱 범죄 관련 국제 공조를 요청한 사건 중 회신받은 건 30%에 불과했습니다. 유대행은 경찰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인터폴 등 기구와 협력을 통해 압박한다면 비협조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피해로 숨진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구금이 잇따르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6년째 구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교사는 저희 취재진에 올해만 40여 명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여 명이 감금 상태라면서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도로 위. 한 남성이 급히 차량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 같지만 사실은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오창수 목사는 6년째 캄보디아에서 납치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민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된 이후 한국인 구출 요청을 받았고 지금까지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40여 명을 구출했지만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대사관에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명 이상 지금 시한국내만 그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 요청은 대사관과 외교부 영사 콜센터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통해 들어오는데 최근엔 구출 경험이 알려지면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도 늘었습니다. 한번 구조를 실패해버리면 구조를 기다리는 그 친구는 더 위험해지겠죠. 무조건 문만 나오면 내 차에 숨어서 대사관으로 가장 먼저 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하지만 현재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캄보디아 경찰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방면에게 어떤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가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온다든가. 제가 경찰이랑 그 건물을 나오는 순간 그 친구는 그날 밤부터 다시 고문당하고. 위험함을 알면서도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데는 IT 관련 업종으로 속여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며 그럴싸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에도 고수익 보장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고문과 감금을 당한 한국인 남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구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8월 박람회에 참석한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대학생처럼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 목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종합적인 어떤 그 강력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푸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 아닐까 싶고.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온라인 구인 광고는 허위라고 보면 된다며 무작정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등 해외 실종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20대 A씨가 2달 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와 관련해 가족들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 살려달라고 말한 뒤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로 떠난 30대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실종자는 출국한 지 닷새 뒤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에서는 2달 전 출국한 아들이 지인 2명과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갇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전북에서는 2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가 소재가 파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한 캄보디아에서 경북 출신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8월 22일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출국한 지 닷새 뒤인 8월 24일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가족에게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이 A씨를 감금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청과 외교부 등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 선고가 접수된 인원은 경북 지역에서만 모두 7건으로 이 중 2건은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한 한국인 2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구조되기까지 도움을 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감 중이라서 국회 로텐더홀 저희 연합뉴스TV 중계석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먼저 어떻게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도움을 주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납치됐던 우리 국민들을 구출한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요. 8월 달에 연락을 받고 위치를 파악을 해서 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서 14명이 구출된 사례가 한 건 있었고요. 예. 이번에 2명은 약 한 달 뒤 9월 달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저희 의원실에 납치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분과 교신을 26차례의 교신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을 해서 구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탈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조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요, 폭행한 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되고 있다가 손에 쥐게 된 휴대폰을 통해서 텔레그램 앱을 다운받고 그 앱을 통해서 지인과 교신을 하고 그 교신된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그 의원님이 그 부모님이 주셨던 그 텔레그램의 위치 파악한 내용으로 공조 수사를 통해서 구했었고요. 예. 2번째 사례의 경우도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26차례의 사실 메일 교신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을 역시 외교부 등에 전달을 해서 공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구출해 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교신 내용이 중간에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폭행과 아니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그다음에 낮에도 밤에도 우리 의원실의 전담 인력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은데 구조된 한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일단은 납치가 되게 되면 바로 폭행을 통해 가지고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구출되어 있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부상을 당했던 분은 숨을 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의식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출된 지금도 그 14명의 구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은 풀려났지만 정신은 아직도 감금되어 있고 심하게 망가져 있는 몸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 전에 캄보디아 경찰이 한 차례 그 범죄 단지를 찾아왔는데 신고 사실이 발각돼서 탈출이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실질적으로 현지 경찰의 온전한 협조를 기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하고 교신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지 경찰을 절대 통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한국 경찰이 직접 구조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기 때문에요. 예. 현지 경찰과 범죄 조직 사이에 커넥션 부분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경찰을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로컬 경찰이 아닌 중앙 경찰을 통해서 로컬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외교부를 통해서 그 작업 공조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렵게 두 번의 사례에서 16명의 한국인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14명, 9월에 2명, 16명의 한국인이 구조가 됐는데 구조된 사람에 따르면 갇혀있을 당시에 바로 옆방에도 한국인 3명이 더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구조되기 전에는 우리가 26차례 교신이 있어서 위치를 파악하는 등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그 옆방에 한국인 3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출되고 난 이후에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구출된 두 사람은 아직도 현지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이라든가 안전에는 지장은 없지만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것 말고도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16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실로 구출,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계속적으로 제보해 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이 일일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관련 TF 발동을 요구하셨고 국가의 역량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고 있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감금된 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간의 긴급 공조 체계라든지 상시 대응망 이런 것들이 빠르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와 수사당국도 현재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구조에 역할을 하신 박찬대 의원께서 당국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사실 이번에 구출됐던 두 번의 사례는 참으로 운이 좋았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출된 분들, 그분들이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서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방법이 없거나 또는 그 수단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330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2건에 대한 처리만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우리 당국에는 신고 후 아니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구출이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거나 위험을 모니터링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말이 끼거나 야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전담 인력이 낮이고 밤이고 아니면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여기에 매달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라든가 정보당국 그리고 경찰 그리고 해외 공간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일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상시적 조직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이번에 시작되고 있는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반드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에 대한 솔루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의원실에서는 9월 달에 14명의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9월 30일에 영사조력법을 개정안을 우리 의원실에서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되고 난 이후에 사후 처리 방식으로 조력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 전에 해당 국의 상황이라든가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영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TF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중에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진행했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가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정부의 노력에 힘을 같이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 구조에 도움을 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돼 고문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들여 우리 메시지를 엄하게 전달했고 지난달 캄보디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때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3개월째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관련 TF를 만들어 가동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가 열립니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